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Charles Lee입니다. 오늘은 3분만 배우면 응용하는 영문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품사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정의. 어떻게 하면 품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품사 구분이라는 게 우리가 꼭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품사의 구분법은 없는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북표회 같은데, 또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일반인을 만나면은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명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또는 명사의 정의는 뭡니까? 명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의 99.99999%의 사람들은 명사는 사물의 이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그것도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품사 공부를 했다 하면은 명사부터 문법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사물의 이름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보는데, 문장을 주고 이 단어는 명사입니까? 또 다른 품사는 아닙니까? 동사는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중에는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이것은 명사입니다.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뭘 해보냐면, 그러면은 이게 왜 명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면은, 또 이것은 왜 동사입니까? 또 이것은 뭐 이렇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그냥 감으로 알지, 이것은 뭐 사물의 이름이에요. 또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이게 왜 탁 떨어지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탁 명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늘상 품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영어라는 언어의 한계 때문이에요. 영어라는 언어가 명사는 뭐냐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 보면 사물의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 언어를 가지고 명사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모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또 영어를 영어로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사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오랫동안 배워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영어의 문은 그 단어가 꼭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또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품사가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품사 구분 전혀 잘 몰라도 영어만 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공부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어려서부터 영어를 접해온 사람들은 오랜 기간 영어에 노출되면서
이게 어떤 단어가 어떤 순위에 들어가야지 그게 맞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품사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품사를 어떻게 구분해야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왜 품사를 구분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drink milk every day.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drink는 I의 순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drink I milk every day.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또 milk drink I every day.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꼭 그 단어를 그 순서에 꼭 넣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그렇지만은 I의 경우에 는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붙여놔도 한국어는 의미가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이에요. 기본 차이점이고 이것을 습득하지 못하면은 영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learned an invaluable lesson in London. 이런 경우. 런던을 명사고 I가 명사고 lesson이 명사인데 이것을 런던을 아무데나 넣는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또 런던을 뭐 I를 넣든지 런던에 넣든지 lesson에 넣든지 전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어의 경우는 조사나 어미 변화가 붙어 있으면은 어느 순서에 넣어도 의미가 소통이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자, 여기서 명사는 I lesson London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은 I lesson London은 여기 문장에서는 명사로 쓰여 있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어를 완전히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은 이게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품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 가장 많이 쓰는 품사 문에서 그것을 나열해 봤어요. 우리가 명사, 동사, 형사, 부사는 이렇게 잘 알겠는데 가로 명사 P noun, 가로 형사 P adjective, 가로 부사 P adverb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건 처음 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지 못하면 영어 고급 문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영어를 고급 문법을 할 수 없으면 영어를 제대로 읽거나 독해를 하거나 또 말할 때도 좀 복잡하거나 고급스럽게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로 명사 P noun, P adjective, P adverb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문법 용어입니다. 또 문법 개념이에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이런 개념들이. 또 용어도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개념들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배우면은 쉽게 영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영어가 생긴 지가, 영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지가 500년 내지 길게는 1000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필요하다. 이런 문법 용어가 필요하다.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일단 명사를 보겠습니다. 명사. 가로 명사, 가로 형사, 가로 부사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뭔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다른 인터넷 강좌를 보시든지 또는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잠깐 보셔도 될 겁니다. 자, 명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느냐? 행복, happiness 했죠? 이 행복이란 것은 왜 명사입니까? happiness는 행복인데 왜 이게 명사입니까? 물어보면은 사물의 이름? 사물의 이름은 아닌데 그럼 뭐지?
이게 진짜 명사야? 동사야? 형용사야?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쉬운 방법. 한국어를 이용하면은 품사 구분이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어는 조사, 어미 변화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 변화를 붙여보면은 그 품사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의 경우는 조사가 붙어요. 어떤 조사가 붙냐? 주격 조사랄지, 목적격 조사랄지, 보격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격 조사나 목격 조사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보면, 을이나 르를 붙여보면은 말이 되면은 그것은 전부 다 명사입니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을이나 르를. 행복을, 말이 됩니까? 행복이 있다. 행복을 나눠드립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되기 때문에, 조사로 붙여 말이 되기 때문에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사는 어떻게 되냐? 그 명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동사는 다가 붙은 것인데요. 이렇게, 선생님 다가 붙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가 붙는다고 다 동사는 아닙니다. 동사의 경우는 어떤 것이 동사냐? 니은 다가 붙은 것은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에 사랑한다. 니은이 붙어 있죠? 니은 다가? 이거 동사예요. 먹다도 먹는다가 되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럼 형용사는 뭐냐? 형용사는 다가 되는데 형용사도 되죠? 행복하다 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다가 안 붙는 거예요. 못 붙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다 안 되죠. 행복하다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 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라는 겁니다. 부사는 뭐예요? 부사. 개나 이가 붙는 거예요. 개나 이. 또 가로 부사인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부사의 경우는 개나 이가 붙는다. 그러면은 금방 해결 끝났어요. 품사의 구분이 끝나버린 겁니다. 명사, 동사, 형사, 부사의 품사의 구분이 끝나버렸어요. 영어로 하면은 평생을 해도 이해를 할지 못해요. 근데 한국어로 이렇게 대입해서 하면은 품사 구분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보죠. 영어로. happiness. 명사입니까? coke. 명사입니까? facts. 명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happiness는 명사, coke 명사, facts 명사,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함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수준의 함정. 어떤 거예요? 이 facts를 보세요. facts. 우리는 항상 팩스를 보낸다, 팩스로 받았다, 이렇게 팩스를 명사로 쓰죠. 근데 영어의 경우는 팩스가 동사로 바로 쓰일 수 있어요. 동사로. 그러니까 팩스를 명사로 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말하고 한 가지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의 경우는 단어만 놔두고 이게 품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책이나 강의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happy, drink, love. drink도, drink나 love 같은 경우도, drink는 동사같이 보이죠? 그건 명사도 있어요. 또 love는 사랑, 명사같이 보이죠? 또 영어에서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어떠냐?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단어 배열 순서에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로 쓰고 있는 한자어 그런 것이 중국어에서는 동사로 쓰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동사.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obert, a college freshman in 1964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문제가 뭐가 이상합니까? 자, 해보세요.
제가 한글로 해보면 로버트는 1964년에 대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남자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시다. 그럼 로버트는 2번이에요. 로버트. 그 다음에 칼리지 프레시먼이다. 그러니까 이게 6번이 되는 거죠. 6번. 그 다음에 in 1964는 7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2번, 6번, 7번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동사가 없어요. 동사. 3번이 없어요. 3번. 이 3번이 없어요. 3번 어디로 가버렸어요? 3번. 3번. 3번이 들어가야 돼요. 3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3번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3번을 넣어야 돼요. 3번을 넣어야지. 모든 영어는, 이렇게 3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2번, 3번, 주어와 동사가. 응? 그 3번은 여기, 안 보이는데 3번이 없는 거죠. 한국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없는 문도 있어요. 중국어도 동사를 안 쓰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의 경우는 동사를 꼭 써야 돼요. 동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빠졌다는 것을 알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1964가 지나간 과거니까 비동사 과거를 쓰면 되죠. 그렇죠? So Robert was a college freshman in 1964 하면은 3번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형사 부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형사 부사. 그럼 she is a tall man 했죠? 이거 그럼 문장은 제대로 돼 있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2번, 3번, 6번이 있죠. 2번, 3번, 6번. 이렇게. 3번 갖다 놓고. 2번도 갖다 놓고. she는 주어잖아요. is는 동사고. 그럼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은 전부 다 보호이기 때문에 자, 보호 6번을 갖다 놨어요. 항상 보호는 6번이에요. 자, 보호 6번 갖다 놨습니다. 6번. 6번이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장은 맞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고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톨은 뭐냐? 톨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톨은 형용사예요. 또 어는 형용사가 아니지만 이것은 한정사라고 그래요. 또는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관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앞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man 있죠? man은 6번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tall 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he is a tall 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본 순서는 주어, 동사, 보고 보호를 수식하는 tall이고 한정사는 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정사가 수식하고 참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명사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죠.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하는 거, 의미를 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은 형사고, 부사고. 자, rarely는 부사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s we also heard, this is about the protesters.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적절하게 돼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것은 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늘상 그동안에 가로, 구, 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저희 다른
올려져 있는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s you also heard 이것은 먼저 이게 동사를 찾아보면은 동사는 이 가로 밖에 있는 데가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동사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밖에 남아있는 것은 is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동사를 먼저 갖다 놓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는 것은 this는 주어예요. 그 주어를 갖다 놓겠습니다. 주어. 주어예요. 주어 앞에 있는 것은 1번이죠. 1번. 그리고 1번도 갖다 놓겠습니다. 1번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is 뒤에 있는 것은 부동사 뒤에 있는 거 무조건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번, 보호는 6번이니까 6번을 갖다 놓겠습니다. 6번을 갖다 놨어요. 자, 문의 구성에 2번, 3번 일단 있으니까, 또 2, 3, 6이 있으니까, 여기서 문장 구조적으로 맞아요. 또, 한 가지, 가로 9의 첫 번째 것은 1번이고, 그 다음에 this는 2번이고, is는 3번이고, 그 다음에 가로 하나는 6번이기 때문에, 문장 구성도 이걸 제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문의 동사 찾는 게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뭘 했습니까? 품사 구분을 할 때 품사의 구분이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품사의 구분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영어는 꼭 필요한 장소에 그 품사에 맞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품사 구분은 절대적이다.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공부는 뭐냐? 외국 책에서, 그것도 영어가 모국어인 학자나 강사나 선생들이 적어놓은 영어로 된 책, 그 책에서 바로 보고 설명된 그런 공부법은 평생을 해도 품사 구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영어를 거의 마스터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한은 품사 구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저자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명사의 구분은 명사 뒤에다가, 단어 뒤에다가 을이나 르를 붙여도 되는 것은 다 명사라고 그랬어요. 동사는 뭐냐? 니은다를 붙여봐라. 형사는 뭐냐? 니은다를 붙여서 안 되는 것은, 다가 붙는데, 뭐뭐하다, 행복하다, 처럼 다가 붙지만은,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안 되는 전부 다 형용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지 몇 분 만에 중요한 품사 구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공부를 하시되,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로 책을 내야 되겠다, 또는 이걸로 내가 돈 벌려고 해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나왔잖아요. 물론 일본에서 사는 일본인은 아니고, 영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났지만, 여하튼 일본인이에요. 한국인 노벨상? 평화상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고 한 날 다른 사람이 한 거 백해가지고 책 내고 출판하고 저술했다고 하고 엉터리 논문으로 박사, 석사기 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판사가 이런 출판사도 있습니다. 출판사가 나중에 표절했다고 문제상을 같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 내세워요. 바지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 바지한테 저작권을 상같이 해가지고 출판을 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출판사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면 됩니다.
이종하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 인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상당히 영어에서 중요한 것을 했어요. 품사의 구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 품사 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품사 구분을 하시면은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Alright. See you later. Bye.